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림 CIS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드림 CIS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드림 CIS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 본격 시동. 자, 드림 CIS는 임상 대행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주 범주에 있죠. 자, 드림 CIS에 대한 부분보다요. 워낙에 이 소형주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런 내용보다요. 시세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장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는 뭐 테마주 장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원래부터 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시장은요, 항상 있어 왔고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한 가지예요.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드림 CIS 같은 이런 급등락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 물론 오늘 하한가 근처에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지금 시세가 끝났을까? 일단 결론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중요한 건 뭐다? 가격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 이후에 상승의 속도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 부담에서 즉 가격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세는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테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생각은요, 시장이 어디까지 빠지지? 급락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이 부분이 해소되었을 때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즉 굉장히 뭐 좋은 시장으로 뭐 나온다거나 뭐 시장이 뭐 급등하거나,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급등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나요?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신고가, 그리고 이건 첫 번째 단계고, 신고가는 선반영에 대한 초석이다. 즉 주가는 모두 다 선반영을 한다는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죠. 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드림 CIS에 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을 받고 있는 게, 또는 신저가, 그리고 하락에 대한 선반영을 받고 있는 게 시장 기준에서 나오고 있는지입니다. 확인해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의 상황을 보면요, 21년 1월 첫째 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50%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실적이 나쁘고요, 이 구간에서는 실적이 좋아요. 근데 왜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가 내리고 실적이 나쁠 때는 주가가 올라갈까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반도체 부문이죠, 사업부가. 자, 그런데 이 반도체 부문의 사업부가 하이닉스는 전체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지금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이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일단 23년도에는 적자 예상이 거의 그냥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4분기에 1조 9천억 적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3조 4천억, 2분기에 2조 8천억 적자를 보였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반등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물론 뭐 HBM, AI 관련된 이 반도체 수요들,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최악의 상황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가 구간에서 여기까지는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이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21년 첫 달 첫째 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1년도의 실적이 어떤가요? 20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의 이 증가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도에도 빠졌다. 이때도 분기당 10조 이상을 냈죠. 그렇죠? 4분기 합산이 43조가 찍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분기당 1조는 고사하고 6천억 이 정도의 실적이에요. 1조도 안 돼요. 그러면 분기당 10조를 계산했을 때 95% 정도의 실적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반등한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격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왜? 선반영하니까. 근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겁니다. 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주식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자, 실적이 좋은 걸 보고 따라갔다가는 1년 처물리고,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팔았더니 주가는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적은 나빠져요. 못 사, 무서워서 이제. 실적이 좋을 때 샀을 때는 깨지고, 나쁠 때 파니까 실적이 나쁜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분간이 안 된다. 근데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내릴 때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됐을 때를 고가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고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 구간부터 잘 꿰어야 돼요. 자, 잘못 꿰어진 단추는 마지막까지 잘못 꿰어지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드림 CIS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그대로 갖고 오면 드림 CIS는 테마 주고, 그리고 이 테마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실적하고 무관하게 봐야 돼요. 이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테마가 형성되려면 첫 번째,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고가에 올라가서, 왜? 가격이 먼저 뛰니까 실적에 대해서 확인이 될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근데 드림 CIS는 뭐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계속해서 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밑을 보는 겁니다. 그 밑을 어떻게 봐요? 시장을 기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시세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자, 이 구간부터 15,000원부터 30,000원까지 2배 뛰는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아요. 물론 뭐 초전도체 같은 거 뭐 5배, 6배씩 갑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뭐 매달 나오나? 근데 이런 종목은 분기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뭘 보고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할까요? 한 가지 내용만 체크하자. 그게 뭐예요? 신고가 이후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이 구간에서 꿈을 계속 꿀 수 있는가. 근데 꿈을 꾸는 것 상황 잘 모르겠는데 패스.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돼요? 자, 시장은요. 먼저 반영했죠. 뭐를? 최악을. 근데 주가가 막 빠져요, 요즘에. 근데 에코프로를 봤더니 너무 많이 반영한 거야. 그럼 당연히 주가 빠져야지. 왜? 에코프로가 너무 비대해졌으니까 에코프로는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락이 나온 거예요. 시장이. 에코프로가 비대한 그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하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밑을 보라 그랬죠. 이 밑을 봤더니 뭐가 보여요? 삼성전자가 보이네. 이 삼성전자는 어때요? 떨어지긴 어려워요. 왜? 최악을 반영했거든. 자, 최고를 반영한 에코프로는 떨어져야 되고요. 최악을 반영한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못해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게, 시장은 박스권이구나. 올라갈만 하면 반영한 에코프로가 발목을 잡을 거고요. 내려갈만 하면 삼성전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방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약주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급락이 나왔죠. 이걸 낙주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가격 전략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을 토대로 단기에 빼먹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단기에 빼먹고 나왔을 때는 30% 이상의 수익이 터집니다. 물론 평균치를 보면 이거보다 낮겠지만 굉장히 수익이 잘 나왔을 때 30% 이상 터질 수 있다. 단기에 30%를 뽑아먹고 나올 수 있는 게 오늘 이 급락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뭐 시간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싹 다 무시하세요. 무조건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이 가격을 토대로 보유 전략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동일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첫 번째 단계인 이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스킬을 기르세요. 그게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드림 CI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 왜? 단기간 빼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오늘 급락 나왔으니까. 그쵸? 고가에선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근거에 대한 걸 찾고 이게 맞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은 싹 다 무시하시고요. 가격으로만 무조건 접근을 했을 때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장중에 단타를 치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그건 타고나야 돼요. 뭐 기술적인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손절을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손절을 감당하는 게 내가 만약에 잘못 판단한 게 3개월, 6개월씩 가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해서 손절을 하는 거랑 하루에 딱 들어갔는데 3%에 잘르래 그래서 3%에 자르고 5%에 잘르라 그래서 팍팍팍팍 잘라 가다 보면은 금방 계좌가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시세가 나오는 그 구조에 대한 파악이 되면 굳이 단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시세에 대한 구조는 신고가와 그리고 신고가와 선반영에 대한 논리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신고가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은 가격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는데 명절이기도 하고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제가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림 CI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다 받아가세요. 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림 CIS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왜? 테마에 대한 움직임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논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드림 CIS의 초입 구간에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단기간에 100%씩 터지는 거 보셨죠?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그 구간에 보유를 하려면 반드시 신고가와 선반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내라고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밀을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